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혼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혼 시에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금을 바로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주거지나 생활이 안정되면 친권 양육권을 다시 가지고 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혼 할 때 한번 친권 양육자가 지정이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할 때 제대로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재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금을 정확하게 받고 이혼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협의 이혼하기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을 준비해서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혼 소송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소송 과정이 뭐 1년, 2년 진행되니까 그동안 또 아이들도 키우고 양육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재산분할금 받아서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협의 이혼하면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이혼이 성립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송기간이 뭐 1년, 2년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거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너무 빨리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정확하게 재산분할금을 받고 소송 기간 동안에 뭐 직장도 구해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명의나 집 명의가 이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상대방이 이제 먼저 나가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주거지에 있어도 돼서 먼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금을 너무 적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소송 절차 지연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법원 절차 자체가 이제 소송을 지연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라도 신속하게 자료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은 1년 안에 끝나는 소송도 많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사실은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사건이라서 협의원 자체가 원래 어려운 사건이고, 그래서 뭐 소송 기간이 너무 길다고 쉽게 재산분할금을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협의원 전에 변호사하고 정확하게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이혼에는 동의한 단계여서 소송을 진행하면 뭐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만 다투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정리되거나 1심 소송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혼을 원한다고 주거지에서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모든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명의나 집명의가 이제 상대방에게 있다고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 이제 아이가 있는 주거지에서 먼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지 간에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데, 혼인 전 특유재산,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전적으로 내 소득으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면서 엄청 나가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전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2년만 지나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고 집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집에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이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가정폭력이 돼서 본인 명의 집인데 이제 그냥 그 옷차림 그대로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막 1년, 2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서도 많이 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집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나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에서 분리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에서도 이제 소송을 하면 이제 면접 교섭을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한 집에 있어야 이혼을 설득하거나 협의하는데, 나와 있으면 협의나 설득도 어렵습니다. 집에서 나와도 불리하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우선은 이혼은 이제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이혼에는 동의할 때 별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오기보다는 당시 사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별거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혼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단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생활비를 안 주거나 양육비만 지급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는 소득, 현금성 재산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셔야지, 남편이 지급하는 생활비에만 의존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이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송달료, 가압류 등기 비용 등 이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생활비하고 변호사 비용 등 현금성 재산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들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혼 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현금성 재산, 소득, 부동산 등 재산부터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 이제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차라리 신속하게 가압류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재산 명시,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협의이혼을 한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증거도 그냥 삭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가 하나도 없고 다 지나고 나서 무슨 증거를 모아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는 이제 폭언, 폭행 사진, 또 녹음 파일,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대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불법성이 큰 녹음기 설치, 휴대전화의 불법 어플 설치, 위치 추적기 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캡처를 해두거나 이런 건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도 가정법원에서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혼인 생활 중에 각자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서로 분할연금 청구하지 않고 합의하시고 이제 각자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혼 조정 시에는 조정 문구로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식으로 기재해 놓고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당연하게 이제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칙이 법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편의상 분할연금 포기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을 이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분할연금을 꼭 청구하는 걸로 조정조서에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넷째,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내용만 보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 상황하고 좀 다를 수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본인 사정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전에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막 전화로 이제 그건 어떻게 되냐고 100군데 막 전화한다고 해도 어차피 자세한 사실관계 없이 답변은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기보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해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